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면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16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예컨대 60만 원, 70만 원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이제 약간 바뀌는 부분은 여러분 사업장에 최저임금 이상을 다 줄 텐데 이제 하청업체나 또는 아니면 작은 자회사 이런 등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면, 그래서 조건은 뭐냐면 정기상여금을 2달에 한 번 주면 안 되고요. 매월 자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전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확대해온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본급하고 고정적인 수당들이 최저임금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꿔놨으면 일단 전액이 산입되니까 기본급이 160만 원밖에 안 되더라도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예컨대 60만 원, 70만 원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업에 유리하게 바뀐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인상률도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올해 최저임금 부분에서는 크게 아마 기업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 이제 209시간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그냥 노동법을 하시면서 좀 기억하고 있을 게 뭐냐면 1년을 평균 내니까 한 달에 약 209시간이더라 이런 거죠. 40시간제일 때 40시간 플러스 8시간이 주유 수당이니까 그거를 연간 평균 내보니까 209시간이 된다라는 얘기를 보시고, 지금도 아마 226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 혹시 있을 텐데 그거는 토요일 날 4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면 226을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240을 쓰거나 243을 쓰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거는 토요일 날을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면, 왜냐하면 유급까지 포함하니까, 그래서 통상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226을 기준으로 하고 240을 기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공기업 같은 데는 183을 쓰는 데도 아직 있어요. 183은 노는 날 다 빼고, 일본 걸 좀 베낀 건데 다 빼고 하면 1년에 평균 183시간 정도를 근로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노는 날을 다 뺀 거예요. 여기 우리가 209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다 포함한 거고, 그렇게 이제 통상 근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혹시 183 쓰는 데 있나요?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 같은 데서 특히 183을 쓰면서도 밑에 나눌 때도 1.83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장수당 계산할 때. 그건 원래 1.5를 해야 되는데 유리하잖아요, 그죠? 유리하니까 그냥 법 기준보다 유리하면 효력이 있는 거죠.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약 2배 정도 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미 여러분들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니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튼 이걸 그 법 개정을 하려고 논의하다가 안 됐죠. 안 돼서 일단 지금 현재는 확정된 거예요. 미확정을 지우고 확정을 하시고, 밑에 논의 중, 이거는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법은 시행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벌 위주로 안 하고 예방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노동부가 정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언제 적용되냐는 볼 때 가장 첫 번째는 사망재해 발생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사고로 발생해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이 2명 이상, 그리고 같은 유해 요건으로 해서 동일한 어떤 질병, 그죠? 그런 게 1년에 3명 이상,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근데 판례가 이거를 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하고 형법하고 해서 상상적 경험으로 봤죠. 그래서 가장 중한 죄를 처벌하는 걸로 해서 중대재해법이 중하니까 그걸로 아마 처벌하는 거고, 하급심에서는 실제적 경험으로 본 게 있었어요, 그죠? 1.5배 더 가중하거나 이런 부분인데 대법원은 그냥 상상적 경험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작은 사업장들은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안전은 사실 포기할 수 없는 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처벌을 면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죠. 안전 확보 의무는
인력, 그죠?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실행,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 확보 의무,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지 않는 거죠.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걸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니까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뭐 형법상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죠. 논리인데 아무튼 뭐 사람의 목숨이나 생명이나 신체 이런 거는 가장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게 안전 관련은 그 노 톨러런스 폴리시, 쉽게 해서 왜 무관용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에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일본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봐주는 게 없대요, 그냥. 그게 결국 생명에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도 왜 사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한 거는 산업안전보건법만 적용하면 돼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 사업장 내에서, 그럼 그 안전 확보 의무, 보건 확보 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력, 예산, 그죠? 그다음에 계획, 실행이라는 거죠. 그 네 가지 부분들이 아마 시행령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안전 확보 의무,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지. 물론 뭐 인력을 무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서. 그다음에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마 안전보건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라서, 뭐 지금 우리가 매스컴에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이 뭐 사장이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고, 그런 안전보건기관 이런 데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 될 거고, 또 정부도 요거는 이제 입법적으로는 지금 못했지만 아마 처벌을 좀 유예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 정리를 할 것 같으니까 작은 사업장들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율은 뭐 동결했는데 장기 요양보험료는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마 있겠죠. 약간 올렸습니다. 뭐 12.81에서 12.95%로 인상한 것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월 단위 부과 부분은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에서 하나 좀 바뀐 게, 그동안은 뭐 그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우편통신 교육만으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가능했는데 이게 2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실제 오프라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교육기관이 다 허용이 됐었는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편통신 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을 해야 된다. 요게 약간 이제 그 교육기관의 범위를 축소시켜 준 거죠. 안전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아라. 직무교육기관 다 할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약간 바뀐 부분들이니까 혹시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 이게 3+3 제도에서 6+, 그러니까 점점 더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한테 육아휴직 지원금 이거를 더 주겠다는 것 때문에 6+6으로 바뀐 거고, 많아집니다. 첫 달에 200만 원인데 6월 마지막 달에는 450만 원까지 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뭐 액수의 제한을 조금씩 두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서 있으면 아마 이거는 그 노동부 그 고용안전센터에서 실제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많이 준다. 아마 이 모성보호 제도들은 점점 늘릴 거예요. 그럼 이제 늘리면서 결국 그 고용보험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기업의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이 우리의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으로 좀 그냥 넘어가자고요.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약간 인상했습니다. 약간. 예. 그다음에 100인 미만 사업장은 뭐 납부 면제가 되니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은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죠? 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또 의무 고용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죠? 그 원호 대상자, 그죠? 우리 옛날에 얘기하는 그 보훈 대상자, 이렇게 약간 두 가지 부분들이 아마 기업은 부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아무튼 가능하면 채용을 하시고, 채용이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틀이 됩니다.